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2주차, 2주차 돌았습니다. 오늘 교재는 50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교재 50조, 기타 등록 관련 문제다.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부터가 사실상 본론입니다. 지난주에 1주차 첫째 주가 진행되었다면 오늘 2주차 수업에서도 역시 지난주와 같이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문제, 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는 시간도 가져가면서 시간 관리도 하고 그렇게 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부탁드렸던 것도 있죠. 계속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지문, 헷갈리거나 자주 틀리는 지문이 발생하거든 꼭 빈 노트에 한번 적어 놓으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2달 동안 잘 모아보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빼내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을 시험 치기 직전에 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험장 자료도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교재 50페이지가 기타 등록 관련인데, 등록이라는 뜻이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을 살짝 돌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빠르게 하는 분도 있고 늦게 하실 분도 있을 건데,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셨고, 지난주에 등록을 신청하겠습니다.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주는데,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를 알려줘야 알겠죠. 며칠 만에요?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통지가 오면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드디어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누구라도 중개 업무를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치니까 우리는 이것을 등록의 절차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아무나 할 수는 없죠. 등록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시험에서 100% 출제됩니다. 첫 번째 등록 기준이 뭐죠? 자격을 취득할 것. 두 번째, 자격은 취득했지만 중개업은 잘 못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를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를 등록의 기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많이 만나겠지만 등록 기준이 되어야만 등록이 되니까 등록 기준을 정확하게 체크하셨다면 접수를 하러 간답니다. 어디? 이 기준을 잘 보면 사무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를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록관청에 접수를 하면 거기서 확인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첫째, 뭐 확인합니까? 사무소가 적합한지, 무허가 건물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별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라고 7일 내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등록증 받으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등록증 교부 전에 하니까 여기 화살표를 딱 붙이고 보정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정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드디어 업무가 시작되는, 이제 이 절차가 지금부터 기타 등록 관련 실무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등록하는 절차,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1번 문제가 지금 그 내용에 가장 큰 단원이 들어옵니다. 50페이지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사의 종별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지문을 해석하려면 종별의 변경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야 뭐가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전달하기를, 이렇게 등록을 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개공사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지난주 용어의 정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한 자가 개공사인데 개공사의 종별 이렇게 딱 들어오면 종류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계속 했지만 개공사 들어오면 여러분 자동으로 세 사람을 저절로 찾아야 됩니다. 첫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를 개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2만 명 중에 법인이 대략 5%입니다. 공인중개사가 80%입니다. 나머지 15%가 부칙 6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등록한 계공사의 종별은 하면 세 사람 이게 안 나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딱 잡는데 지금 주어진 1번 문제는 종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 것 틀린 것 찾아라 지금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별의 변경이라는 것은 법인으로 하던 자가 나 지금부터 공인중개사로 종류를 바꾸겠다. 이거를 종별의 변경이랍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영업이 잘 됐던 모양이죠. 나는 법인으로 바꾸고 싶다. 이것을 종류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하던 자가 간판만 주식회사 삼성 이래 놓고 영업하면 안 되고 종류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자, 부칙6조는 드디어 종류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격증을 땄는 모양이지 공인중개사로 종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법인이 부칙6조 되고 싶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공인중개사가 부칙6조가 되고 싶다 이런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잘 보다시피 이 사람들은 등록이 돼 있으니까 뭐를 가지고 있다?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이 등록증은 어떻게 하고 반납을 하고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다시 신청한다는 말은 받았던 등록을 반납하고 저기서부터 새로 출발하라 이 말이에요. 실무교육 이수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내고 접수를 하면 확인, 통지, 교부 이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을 다시 신청한다. 그렇게 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중개 주식회사를 하던 자가 주식회사 빼내고 서울공인중개사 간판만 바꾸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증은 반납을 해놓고 다시 신청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 부칙6조가 공인중개사로 자격증을 드디어 땄는 모양이죠. 그러면 부칙6조는 최소한 30년 영업한 고참인데 이 고참을 쫄병들하고 똑같이 실무교육 이수하고 업무보정 설정 서류 갖다 내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이 사람이 동일 구역 안에서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로 바뀌었다면 등록증을 반납하고 바로 재교부 받아서 일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다시 신청하면 최소한 며칠 걸립니까? 7일 걸리잖아 그죠? 근데 재교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등록증을 갖다 내고 공인중개사로 바로 받아서 영업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편리한 제도입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두 번 물을 수 있겠죠. 부칙6조가 공인중개사로 종류가 달라지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된다. X. 부칙6조가 공인중개사로 종류가 달라지면 반드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X. 뭐가 초점입니까? 동일구역. 여기 붙어 있어야지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칙6조가 자격증을 딴 김에 다른 데 가서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 돼. 동일구역 안에서는 고참들을 쫄병들하고 같이 실무교육 받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죠? 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그 1번 문제가 이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5개가. 해답 밑에 딱 가리고 공부하자 그랬죠? 해답 딱 가리시고 틀리는 것 50초 동안 풀어봅니다. 시작.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시간 관리하는 연습도 합니다. 50초에 한 문제. 해답은 절대로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 정도가 50초입니다. 50초에 다 읽기도 쉽지는 않았던 문제죠. 어쨌든 시간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자, 틀리는 거는 50초로 연결했지만 답은 몇 번? 3번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3번 공인중개사인 계공사가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계공사로 종별을 변경하고 시작하면 벌써 웃긴다 이래 되죠. 이렇게 종류가 바뀔 일이 있다 없다? 애초부터 없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입니다. 이게 답이 3번이니까 3번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왜 틀리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틀린 게 3번이 됐다면 1, 2, 4, 5 잘 정리됐습니다. 지금 했던 설명이 다 연결되어 있고 특히 5번 보세요.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사무소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든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든 종전의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납되어야 한다. 그 정확하게 돌았고, 이걸 이전의 시험에서는 이렇게 종류가 변경이 되면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신고한다. 이렇게 수업에 나온 적도 있어요. 폐업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영업할 건데 왜 폐업 신고하는데? 그죠? 반납하고 다시 신청합니다. 자, 1번 질문이 양은 많았지만 내용은 단조로웠습니다. 2번 내려갑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우리는 이것을 특수법인이라 부르는데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 특수법인은 이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2번 특수법인의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X입니다. 중개사법을 안 따른다니까요. 3번 특수법인은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한 명의 공인중개사인 임원을 두어야 한다. X입니다. 전혀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4번 특수법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업무 보정은 설정되어야 한다. 맞다고. 뭐 특수법인도 영업하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자, 특수법인은 업무 보정 얼마 가입할까요? 법인이니까 2억입니다. 2억. 특수법인 중에서 독특하게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원. 업무 보정 설정하죠. 답은 4번. 자, 5번도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도 X다. 그죠? 그래서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뭐라 부른다? 특수법인. 지금 2번 문제는 특수법인 전부를 다 정리한 문제입니다. 그게 5개 지문의 의미를 잘 새기도록 합시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는, 자, 여기 주목 보시면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을 받았던 자가 효력이 없어졌어. 언제? 첫째, 배우사가 사망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망하고 같은 말이 뭐? 해산하면. 세 번째, 취소 처분받으면. 뭔가 위반했겠지. 그래서 취소 처분받으면 효력 소멸이에요. 마지막, 스스로 폐업하면 효력 소멸이에요. 한 번 들어도 이해되죠? 효력 소멸을 왜 전달하는가 하면 이렇게 효력이 소멸된 자가 영업을 하면 무등록업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멸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3번 지문 효력이 소멸되는 거 30초 만에 찾으시오. 해답 딱 가리시고 30초 만에 찾습니다. 시작.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자, 이 정도가 30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간 가늠도 해보는 시간. 답이 몇 번이죠? 5번 사망한 경우. 바로 밑에다가 해산까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사망과 해산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설명을 듣고 잡으니까 5번이 보이실지 몰라도 슬렁슬렁 공부하면 1, 2, 3, 4 전부 다 효력 소멸같이 보입니다. 자, 1번 폐업 신고를 하지도 않고 사실상 폐업했다. 아직 폐업 신고 안 됐죠? 소멸 아닙니다. 2번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했습니다. 이게 뭐다? 취소되는 사유죠. 취소 아직 안 됐잖아. 양도 대여했으니까. 취소가 되면 소멸로 가는 거예요. 그죠? 3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지 이게 소멸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취소가 되면 이제 소멸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4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답니다. 그럼 업무 정지 끝나면 일할 수 있으니까 소멸은 아니죠. 답은 몇 번? 5번. 큰 단어는 아니지만 소멸하는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소멸이 된 자가 한번 넘어가 봐요. 4번. 자,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우리말로 하면 무등록업자가 누구냐? 지금 이거 묻는 겁니다. 1번 휴업 중에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이다 아니다? 아니지. 휴업해놓고 영업을 하는 자는 휴업 신고를 위반한 자잖아. 그죠? 그럼 이건 100만 원 과태료 받습니다. 2번 등록 취소를 받고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에 중개업을 했답니다. 오리지널 무등록이죠. 취소된 자가 영업했으니까. 답이 2번. 3번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폐업의 상태에서 다시 중개업을 했다. 아직 폐업 안 했다 그랬죠? 무등록 아닙니다.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했답니다.
강남에서 등록하고 서초 가서 또 등록했는 모양이지. 그럼 이중 등록이지 무등록은 아니잖아 이 사람은 지금. 그죠? 5번 등록에 서면 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했답니다. 여기 통지를 받고 등록증 받기 전에 영업했대. 그럼 이 사람 통지가 됐으니까 무등록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이제 보정이나 교부 이런 것들을 안 했으니까 제재는 받겠지만, 그죠? 무등록의 개념을 잘 잡으시고 이렇게 나오면 무등록에 해당되죠.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신청한 당시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이거는 무등록이다 아니다. 당연히 무등록이지. 신청하고 영업하면 등록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잖아. 그죠? 자격증이 있더라도 무등록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자격증만 가지고 중개업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신청한 단계에서 중개 업무를 하였다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뭐다? 무등록입니다. 5번 내려갑니다. 등록 완성이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해서 등록증을 교부해 줬어요. 그러면 협회에서는 누구에게 교부되는 걸 모르니까 협회가 모르는 것들은 통보해 줘야 된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자, 기억 등록증 교부사항 통보해야 되지요. 옆에 동그라미 형벌을 받은 사항, 징역이나 벌금 받았는 거 통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X.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했답니다. 통보해 줍니다. 동그라미.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했다. 누가 취소됐는지, 누가 업무 정지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걸 협회가 관리하도록 통보해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답니다. X죠. 왜?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걸 묻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자격 취소 X. 저 사람이 휴업했다, 폐업했다, 통보해줘야 협회가 관리를 합니다. 통보. 동그라미. 소공사나 보조원을 고용 종료, 해고 신고했다면 통보해준다. 동그라미. 자, 통보하지 않는 건 몇 번? 니은, 미음. 답은 2번. 이렇게 가고, 교재 제일 밑에 해설 보시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10개, 6가지 체크하셔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통보하지 않는 것, 이거를 기억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재를 저자가 잘 적었죠. 얼마나 이런 걸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성실한 거를. 통보하는 것은 법에 있는 거고, 통보하지 않는 걸 그럼 기억해 보든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6번 내려갑니다. 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얼마나 단조롭지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자, 게시하고 영업을 하는데 게시하는 게 모두 몇 개? 등수, 보자, 게시해야 된다. 들어보셨죠? 자, 등록증, 수수료표, 보정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는데, 게시하는 게 4개니까 쓸데없는 거 딱 끌어놓고 게시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문제를 만든다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6번 게시하지 않는 것,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실무교육이수증 이런 거 게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수, 보자 어떻게 기억한다?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등수를 보자 하면 게시돼 있다. 이렇게 따라오라 그랬죠. 등수, 보자는 게시합니다.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7번 내려갑니다. 법령의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 지금 중복되는 문제죠. 답은 5번인데,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5번 틀렸다. 그죠? 등록증 재교부 누가 할까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록해 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재교부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등록증은 등록관청에서 재교부합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5번으로 가볍게 체크하시고, 자, 8번이 기출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개사 법령은 출제된 문제에서 70% 그대로 올라옵니다. 기출문제는 암기하다시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8번 출제된 문제니까 해답 딱 가리시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런데 고르지 말고 기역, 니은, 디귿, 리얼에 맞으면 O, 틀리면 X 빠르게 표시합니다. 시작. 빠르게 표시하고 틀리는 게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OX로 빠르게 표시할 것.
자, 체크하셨습니까? 8번 같이 가겠습니다. 출제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직접 보도록 합니다.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들었죠. 기억. A군에서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 등록을 했답니다. 이거 오리지널 이중 등록이죠. O 동그라미. 니은 B군에서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옆에 동네 C군에 가서 등록을 했다. 이것도 오리지널 이중 등록입니다. 동그라미. 개공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공사인 법인 을의 사원이 될 수 없다. 맞죠? 등록되어 있는 자가 다시 다른 데 가서 근무하면 이를 뭐라 부른다? 이중소속이라 부릅니다. 동그라미. 리얼 이중소속 금지를 위반하면 1년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이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다 O. 그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이라는 말이 흘러가면 형벌은 1년에 1,000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출제된 지문은 암기하다시피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55페이지 가니까 결격사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결격사유가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 결격사유 잠깐 들으셨죠? 확인하는 절차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준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결격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안 해주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되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는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아니었어. 결격사유가 아니었으니까 등록을 해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이제 하늘 쳐다보고 설설설 웃기 시작합니다. 결격 사유로 접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록을 안 해주는 사유인데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그 등록을 어떻게 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 그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결격 사유는 등록이 안 되는 사유다. 등록이 안 되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그런데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시키는 사유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리 여러분이 자격증을 땄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을 못하니까 지금부터 결격사유를 공부하는데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론 수업할 때마다 그랬지만 초급 수준으로 나오는 것 결격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요게 초급. 중급은 결격사유를 알았으면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요게 중급 수준. 고급 수준도 오늘 공부하지만 결격사유가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게 고급 수준인데 초, 중, 고급 중에서 어느 방법이 제일 많이 나왔다? 초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출문제도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목은 무조건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많지도 않고 딱 한 문제 나오는데 지금 훈련을 15문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를 절대로 벗어날 일이 없으니까 수업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결격사유를 한번 보고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암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31번 봅니다. 요약집 아니면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보셔도 되고 그래도 편한 게 암호문이니까 암호문 31번 암기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첫째 제목이 뭐죠? 미성년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자 결격사유입니다.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는 종료 즉 출소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가석방 받은 자는 하면 가짜로 석방됐으니까 나머지 집에서 살고 자녀 형기는 살고 몇 년 더하기 3년이 지나야 한다. 그 다음에 법률의 변경, 특별 사면, 시효 완성을 묶어서 면제된 날이라 그럽니다. 이 중에서는 특별 사면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줄을 꺼놨는데 자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다. 근데 갈로 열고 선고유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선고유예 결격사유 아닙니다. 기소유예도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표시해놨죠. 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됐답니다. 한번 취소된 자, 네 내일부터 일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받은 자는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다. 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법인의 사원 임원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사유. 마지막 그 유명한 노래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2벌 3년이 지나야 된다. 마지막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임원이 있다면 법인은 결격 사유인데 한 사람 때문에 법인 문 닫아라 그러면 좀 억울하니까 2달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 까지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암기표 보시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 자,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55페이지입니다. 1번. 자, 결격 사유의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 1번. 개공사에게 등록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돌았죠, 그죠? 5. 2번.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사도 될 수는 없다. 5. 결격 사유가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소공사든 중개보조원이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5. 3번. 개공사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으로 두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때문에 X입니다. 거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로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답인데 요 3번, 4번을 계속해서 문제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번, 4번이 이겁니다. 주목합니다. 법조문 보지 마시고 주목. 제가 개공사입니다. 개공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등록을 한 사장님이다. 그죠? 제가 개공사인데 결격 사유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등록이 절대적 취소됩니다. 자, 다시 제가 개공사인데 우리 사무소의 직원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달 내로 해고해야 돼. 안 하면 개공사에게 업무 정지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에 틀렸잖아. 취소하여야 하고 하니까 틀렸다고. 업무 정지 받습니다. 자, 다시 주목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누군가 하면 중개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결격사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소 절대적 취소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제가 중개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우리 직원이 결격사유입니다.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달 내로 해고해야 돼. 안 하면 중개법인에게 업무 정지 내린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 더. 중개법인에 제가 대표이사인데 우리 회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입니다. 자, 임원이 결격사유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역시 2달 내로 해고해야 돼. 안 하면 등록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이사나 임원은 같은 급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원 중에 대표자를 대표이사라 부른다고. 그죠? 그래서 중개보조원 소공사와 고용인하고 임원의 차이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린 이유가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으로 두면 취소하여야 한다 때문에 X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이 답으로 돌아서니까 4번은 맞겠죠? 자, 4번 봐요. 법인인 개공사의 이번에는 임원사원이 누가요? 임원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달 내로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3번, 4번이 구분이 안 되니까 볼 때마다 틀린다고. 아까는 업무 정지를 해놓고는 지금은 또 취소를 안 해, 네네네 이런 거예요. 계속 그래, 네네네 이런 분은 한 3년 동안 공부합니다. 3년까지 가면 박사과정 넘어간다 그랬죠. 박사과정은 특징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단지 시험만 하는데 선생님 다음에 뭐 농담한다 이까지도 다 압니다. 지금. 그죠? 3번, 4번 딱 잡고 해놓고 자기 걸로 해석 딱 시키셔야 돼요. 뭐 때문에 맞고 뭐 때문에 틀렸다를. 그게 핵심입니다. 당연히 5번도 맞겠지. 등록의 결격 사유는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므로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도 없다. 당연하지. 중개업을 못하니까. 그죠? 1번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2번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문제가 돌았습니다. 밑에 제일 밑에 해답 가리시고 2번 30초 동안 문제 읽고 답합니다. 시작. 30초. 해답 안 보고 풀면은 맞추기 어려울걸요. 제목만 딱 던졌는데. 자, 30초 됐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자 답이 2번입니다. 자, 일단 1번 미성년자 결격사유 맞죠? 자, 2번 놔두고 3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유입니다.
4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죠. 5번 그 유명한 노래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벌 3년이 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럼 2번이 왜 아닌가 하면 질병,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한 서너 사람 보입니다, 지금.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 결격 사유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자를 뭐라 부른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부르지 능력이 부족하게 보인다고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몇 사람 보여요? 능력이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결격 사유 아니라니까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 사유다. OX. X지 염려가 있는 자 이 자리에서 몇 사람 보이잖아요. 지금 봐요.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가 결격 사유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된다니까. 선고받은 자를 뭐라 부른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그렇게 부릅니다. 2번에서 뭐를 주의하시는 걸 보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자, 등록의 역시 결격 사유로서 틀리는 것 1번 파산자는 복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X다 그죠? 파산자는 뭐 하면 됩니까? 복권만 되면 되지 또 복권되고 3년이 경과되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1번부터 답입니다. 자, 2번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더라도 만 19세에 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맞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세가 넘어야 한다. 3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맞다. 아까 체크하셨죠? 4번 자격 취소를 받은 자는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 한 번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못하는 거예요. 5번도 법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를 줄 것입니다. 분리 선고해야 한다. 맞다. 1번이 틀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데 이 분리 선고라는 말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 개공사가 벌금을 5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왜 벌금 500만 원 받았냐 하니까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벌금 200이 나왔는데 그게 다른 법에도 걸려. 그럼 다른 법에도 걸리니까 그 법에 따라서 또 300만 원 더 받아서 이제 500만 원 벌금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중개사법 위반으로는 얼마? 200. 다른 법하고 연결돼서 300. 그걸 합의 500만 원을 받았더라도 분리하여 선고하니까 중개사법에 따라서는 200 받았으면 아직 결격 사유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벌금은 받아야 되겠지. 벌금을 받더라도 중개사법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그래서 중개사법의 벌금형은 얼마? 300만 원이 넘어야 결격 사유인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는 게 분리 선고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5.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역시 4번도 중복됩니다. 제목 그대로 묻습니다. 자, 문제 읽고 답하세요. 20초 동안 시작. 20초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20초 만에 찾습니다. 자, 20초인데 20초 이해하셨죠? 2번에 답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 뜻인데 등록할 수 있는 자 2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만 나오면 이벌 33입니다. 이 법이 아니니까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잖아요. 자, 나머지는 결격사유입니까? 1번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감 후 2년이 경과되었다. 이 사람 얼마 더 지나야 되죠? 1년 더 지나야 돼.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복권 신청을 했답니다. 신청해야 됩니까? 복권이 되어야 됩니까? 복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입니다. 4번 피한정 후견인으로서 꾸준히 치료하여 아따 치료도 꾸준히 받았는 모양이네. 꾸준히 치료하여 제정신으로 돌아왔답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우리는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되지 정신과 의사가 제정신 돌아왔다 해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5번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의 미성년자, 대학이거나 고등학교구나 미성년자 결격 사유입니다. 답이 몇 번? 2번. 자, 5번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인데 이걸 이제 찾아내면 대충 제목은 잡으신 겁니다. 해답 가리시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0초 동안 찾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자. 자, 5번 해답 안 보시고 해당되지 않는 자 답이 몇 번? 3번이죠. 병은 채무 초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다. 아까 우리 제목 보는 데서 신용불량자 결격 사유다. 그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신용불량자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파산자가 결격 사유지 신용불량자라는 제목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나머지는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넘어가면 6번. 등록의 결격 사유로서 틀리는 것. 자, 1번이 틀립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이 된 자는, 가짜로 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다. 그죠? 잔여형기 집에서 얼마를 살고 더하기 3년이죠. 그 문제 항상 이렇게 낸다고. 가석방 받은 날로부터 3년 무조건 X. 그죠? 틀린 것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했습니다. 특히 2번 볼까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반 사면 거기 줄 하나 것이고 출소한 자는 일반 사면일로부터 즉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맞다. 아까 특별 사면 받은 자는 더하기 3년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번도 체크해 보셨고.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7번.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자, 1번.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선고유예만 나오면 자동으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올라오지만 결국 사유 아닙니다. 2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답니다. 그럼 벗어났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으니까. 3번 임원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인 주식회사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면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나머지 체크하겠죠. 8번 좀 주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해답 가리시고 자,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 자를 30초 안에 찾습니다. 그리고 결코 결격 사유 아닌 자 찾는 겁니다. 시작. 갑시다. 8번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 자, 즉 결격 사유가 아닌 자, 답이 3번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무효 처분을 받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여러분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자는 5년 동안 시험 칠 수 없다. 이건 들으셨죠? 그 시험을 못 친다 그랬지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는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중개보조원 될 수 있으니까 3번 의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3번이 된다면 나머지는 안 되나요? 1.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동의받아서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 벗어나는가요?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2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입니다. 4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당연히 결격 사유. 5번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선고받고 만기 석방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결격 사유죠. 그죠? 그래서 중개보조원 될 수 있는 자 3번입니다. 9번 넘어가 봅시다. 똑같은 제목이 지금 반복합니다. 10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2번 체크합시다. 형법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인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 거기 4번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별표 놓고 여러분 가볍게 공부하는 사람은 업무 정지를 받고 업무 정지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로 가면 틀려요. 지금 이 답이 2번에 들어왔잖아 지금 그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우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을 한 자가 남은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다 이렇게 돼 있지 업무 정지 기간이 결격 사유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4번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별표 딱 찍어놓고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업무를 못하는 거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어떻게 결격 사유라고요? 업무 정지를 받은 자가 폐업했어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지문이 바로 밑에 붙었습니다. 10번에 붙었으니까 자, 기억니은 득을 이를 명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고르지 말고 OX로 표시합니다. 시작. 해답 보지 마시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OX로 표시하시면서 틀리는 거는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노트에 딱 옮겨 적어 놓고 이래야 됩니다. 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 자, 기억.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집행이 면제가 되면 즉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면제받은 날로부터 얼마? 더하기 3년. 그래서 X.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벗어난다. X입니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요? 19세가 넘어야 한다. 피한정 후견인은요.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되죠. X. 디귿.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X입니다. 이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 신용불량자 보셨죠? 신용불량자가 개인 회생 절차 이렇게 나가는데 신용불량 자체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X. 금고는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징역하고 똑같다 이랬잖아. 그죠? 살고 나와서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X. 자, 지금 했습니다.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한 자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 폐업 기간 동안에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예요. 그죠? 그래서 전부 X예요. 옳은 것은 없다. 1번이 답이 되고. 자, 이제 지금부터 조금 어렵게 넘어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결격 사유 한 문제를 위해서 지금 15개를 준비하는 중에 지금이 어렵다고요. 11번. 등록 취소를 받고 등록이 취소된 후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11번을 공부하고 싶어서 여러분 했던 거 암기문 17번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암기합니다. 자, 암기문 17번에 보니까 제목이 뭐죠? 등록이 취소된 자가 봐요. 한번 취소되면 3년 동안 영업을 못 하는데 등록 취소자가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다고. 자, 밑에 연결되어 있지만 1번 뭡니까? 안개요. 사망. 여러분, 사망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죽은 자 보고 네 3년 뒤에 영업해야 된다.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사망은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해산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 결격 사유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 안 합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 안 하면 뭐를 적용합니까?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그죠? 아까 했잖아. 파산자 결격 사유죠. 복권이 돼야 되지 3년이 지나면 영업할 수 있다. X라니까요. 복권이 3년 만에 될지 5년 만에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4번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기준 오늘도 공부했습니다. 100%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격을 취득할 것, 실무교육 이수할 것,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게 기준인데 이 기준이 맞아서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사무소가 무가 건물이었어. 그러면 등록 기준에 미달됐잖아. 그죠? 받았던 등록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3년이 지나지 말고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 첫째 뭐? 사망. 이해하시겠습니까? 3년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 같은 말이 뭐? 해산.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되지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 미달. 자, 지금 이 단원을 이해가 됐다면 지금 11번을 해석을 해내야 된다고. 그래서 11번 해석 딱 가리시고 3년간 결격에 해당되는 자를 찾아라. 그럼 이거 4명 빼내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3년 적용 안 하는 거니까. 자, 읽고 대답합니다. 40초 동안 찾으세요. 40초 할 때 4번이 꼭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년의 결격 사유에 적용되는 거. 자, 40초 지나갑니다. 11번에 취소되고 3년 동안 못하는 자가 누구냐? 그럼 3년 안 되는 거 빼내야 되니까 답이 5번이죠.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유예요. 근데 저 사람 이중소속을 해서 취소되었다. 무조건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개설립 등록이 취소된 경우 옆에다가 결격 적어요. 결격 사유 3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복권이 돼야 되잖아, 이 사람은. 그죠? 2번 개인인 경우사가 사망하여 사망의 줄 닦고 놓고 이해할 필요 없죠. 사망한 자 3년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3번 징역 1년을 선고받아서 등록이 취소됐답니다. 그러면 1년 살고 더하기 3년이 지나야 되죠.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되지 3년을 적용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결격 사유입니다. 4번도 굉장히 시험 질문이 잘 들어오는데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럼 이 벌 3,3하니까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지 취소된 날로부터 안 정한다고. 왜?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결격.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 답이 몇 번? 5번밖에 없다. 지금 이 뜻인데 4번이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그 4번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4번을 하면 바로 밑에 12번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 자, 주목합니다. 결격 사유는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2000년 1월 1일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벌 3은 3년 동안 결격 사유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2003년 1월 1일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벌 33이니까 결격 사유는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등록이 취소된다니까요. 결격 사유는 취소된다 그랬잖아. 그죠? 3월 1일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한 번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돼. 그럼 여기가 2003년 3월 1일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기를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받은 자는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1번이다. 아니다. 너는 취소가 됐잖아 지금. 취소가 됐으니까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2번이다.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 물었다면 답이 몇 번?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니까요. 답이 몇 번? 1번.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2000년 1월 1일 파산자 선고를 받았어요. 이거 결격 사유잖아.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겠지. 그러면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야 됩니까? 복권이 돼야 됩니까? 복권이 앞에서 복권 될지 뒤에서 복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격 사유로 취소가 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고 뭐를 적용한다?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번도 답이 안 되는 거 3년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게 이해가 됐다면 밑에 12번 문제 20초 동안에 답하세요. 해답 딱 가리시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12번. 자, 12번 답이 몇 번? 3번 나옵니까? 자, 봐요. 갑은 2020년 1월 15일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이것으로 2020년 3월 15일 벌금 받은 것을 이유로 등록관청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갑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때는 그래 언제부터 중개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2020년 1월 15일이 벌금 받은 날이죠. 그날부터 3년이 지나야 되니까 답이 몇 번? 3번. 그죠? 그림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할 거
결격 사유로 원인이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몇 년을 적용하는데요? 5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3년을 적용하지 않고 뭐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그 결격 사유 벗어나는 거 다 공부했잖아요. 미성년자 벗어나는 방법은 19세가 넘어야 한다. 파산자 복권되어야 한다. 징역형을 받은 자는 출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벗어나는 거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요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전달됩니다. 13번 같은 문제죠. 해설 등록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답은 1번. 출제 문제는 이 정도로 가볍게 왔습니다.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벌금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이벌삼사. 결격 사유 아니죠. 1번부터 답입니다. 자, 또 14번 한번 보십시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답이 4번. 자,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공사인 법인이 해산을 하여, 자, 해산에 동그라미 놓고 그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았답니다. 해산한 자 3년 적용한다, 안 한다? 아, 나 죽었는데 뭐 3년 적용해요? 그리고 답이 4번밖에 없다고. 그럼 나머지는 다 결격 사유입니까? 5번 봐요. 갑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바로 폐업 신고를 하고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결격 사유 맞죠? 그죠? 답 4번 주의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15번이 마무리 문제고 출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암기하다시피 봐야 됩니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 밑에 가려놓고 기억년 디귿에 OX로 표시하세요. 해당되는 자. 시작. 출제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다 하셨죠? 갑시다. 피특정 후견인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1번 X. 2번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고유예만 나오면 저절로 나오는 노래가 아무것도 아니다. 결격 사유 아닙니다. X. 디귿 검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결격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가 되고 3년이 경과. 한번 취소된 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죠. 경과되지 아니했으니까 결격 사유. 답은 디귿 리얼. 이 정도 수준입니다. 결격 사유 한 문제를 위해서 지금 15개를 훈련시켰습니다. 문제에 충실해서 정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업무편 이렇게 들어갑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합시다.